제6화 고립된 연구소의 하필 김씨. 윤설은 마스크를 걷어내고 서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다행히도 윤설의 뇌에 큰 피해가 가지 않은 게 분명했다. 윤설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말로만 듣던 하필의 집이자 숙직실이 여기 이미 틀림없었다. 하필은 동물 실험실의 모든 숙직을 도맡아 했다. 예전이야 항상 숙직이 필요했다. 중요한 실험 동물을 보호하고 위험한 약품들을 보관하는 이곳은 자면서까지 누군가 지켜야만 하는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실험 동물들의 물 공급과 사료 공급도 심지어 자동으로 할 수 있다. 물론 화성생물연구소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 동물 실험실 연구원 7명 전원이 하필이 있는 한 자동 공급보다는 직접 관찰하고 물과 사료를 주는 것이 실험을 위해 좋다고 판단했다. 하필이 있는 한. 하지만 모두가 근무 시간이 끝나면 단 1초라도 더 있기 싫어 도망치듯 떠나는 연구실을 하필은 스스로 자기 집으로 만들었다. 윤설을 비롯한 하필의 주변 사람들은 하필이 연구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물 실험실을 자기 집으로 정한 것은 말 못할 어떤 이유가 있어서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소문이 있었다. 방금 윤설의 눈에는 그 이유 중 하나가 포착됐다. 윤설이 누운 침대 옆에는 거의 미이라처럼 변한 나이든 여자가 누워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윤설은 그녀가 하필의 엄마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필은 사람들 몰래 아픈 엄마를 여기에 모신 것이다. 조금 전 하필은 엄마에게 필요한 산소를 자신에게 준 게 분명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뭔가 잘못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분명했다. 윤설은 재빠르게 산소 마스크를 그녀에게 씌웠다. 잠시 후 불안하던 바이탈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때 또 한 방의 총성이 울렸다. 이거 당장 안 돼? 방독 마스크 밖으로 분노에 찬 목소리가 찢어질 듯 새나왔다. 두 번째 총알이 방금 전 저격수 한 명을 쓰러뜨렸다. 껄렁한 저격수와 국정원 저격수, 둘만 남은 상황에서 하필은 양팔로 그들의 총구를 잡아채서 화장실 안쪽으로 빠르게 밀고 갔다. 눈치 빠른 한선이 쓰러진 저격수의 총을 들어 저격수들을 조준했다. 하필은 단호한 표정과 강한 어조로 두 남자를 번갈아 보며 얘기했다. 같이 총질하면 저녁밥 먹기 전에 죽을 가능성 100%. 뭐 이런 대사가 있나 하고 석희는 황당해했다. 이 덩치의 말은 마치 연극대사 같았다. 석희는 분명 이 사람은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하는 말로 봐서는 자신만의 사고체계가 확실한 어투다. 석희는 요원으로서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을 프로파일링하는 법을 배웠다. 석희는 재빨리 총에서 두 손을 떼고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알았으니까 그만 밀어. 화장실 안쪽에는 조금 전 다른 저격수들에게 죽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었다. 석희는 그들을 밟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하필 역시도 그만 밀고 싶었다. 하필을 포함한 모두가 총에 맞아 죽어있는 사람들을 처음 본 것이다. 이제 하필과 껄렁한 저격수만 서로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석희는 하필 옆으로 다가가서며 이제 2대2가 아니라 3대1이 된 거라고 껄렁이에게 몸으로 말했다. 씨발. 껄렁한 저격수는 총을 손에서 놨다. 하필은 확신시키려는 듯 한마디를 더했다. 이제 쟤네들 이쪽으로 사람 안 보낼 거예요. 보이면 쏘겠지만.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껄렁한 저격수가 따져 물었다. 안에 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밖에서 쐈지. 하필은 총을 다시 저격수들에게 돌려줬다. 그러고는 화장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당신 어디가? 일하러. 하필은 화장실을 나와 로비 쪽이 아닌 병동 쪽으로 걸어갔다. 저격수 2명과 한선은 화장실 입구에서 그런 하필을 쳐다봤다. 하필은 돌아보지 않고 계속 어딘가로 갔다. 한선은 주저하지 않고 하필을 향해 달려갔다. 남은 2명의 저격수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석희 역시 한선이 시야에서 사라지기 직전 자리를 떴다. 껄렁한 저격수만 그 자리에 남았다. 몇 초 후 껄렁한 저격수도 그 자리를 떴다. 그리고 잠시 후 죽어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꿈틀거리며 일어났다. 하필은 병동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감염된 게 분명해. 하필은 목 주위부터 얼굴까지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이제 냉정하게 살 수 있는 시간 동안 필요한 것들을 떠올렸다. 산소, 물, 전기, 먹을 거, 그리고 미지의 적들을 대비한. 하필은 또 머리를 가로저었다. 하필이 아는 한 그놈한테 감염됐으면
24시간 이내에 죽는다. 사실 하필은 윤설이 비밀리에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뭔지 대충 알고 있었다. 나는 됐고 혹시 윤설이 사람만 있다면 그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지? 하필은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다 똑같은 게 필요했다. 일단 외부와 가까운 이곳에 다시 오지 않으려면 여기부터 약탈을 시작해야 했다. 약국. 윤설은 동물 실험동 안에 있는 음압 실험실로 달려갔다.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백신을 빨리 하필에게 맞게 해야 한다. 2층 음압 실험실로 달려가는 도중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다. 아직 도시의 외형은 멀쩡했다. 바이러스는 콘크리트나 철근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곧 도시의 외형도 멀쩡하지 않을 게 분명했다. 윤설은 죄책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때 윤설은 연구소 서쪽으로 엄청난 폭발을 보았다. 그곳은 아마도 연구소 쪽으로 올 때마다 봤던 통신사 기지국 건물이 분명했다. 여기를 고립시키려는 거구나. 2층 복도 천장 환풍구 안. 환풍구를 통해 본 중년의 여성은 폭발음이 들리자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확인했다. 그녀는 빠르게 2층 복도로 달려왔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몇십 분 전 덩치 좋은 동물실 직원에 업혀온 여자가 분명했다. 정주는 동물적으로 그녀를 쫓아가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소 지하 주차장 박정준. 자동차 클렉슨 소리에 정준이 눈을 떴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었었다. 어제 숙취로 선배에게 운전을 넘기고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화성연구소 지하 주차장이었다. 선배는 어딘가로 가고 없고 차들은 출구 쪽에서 엉켜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었다. 정준 앞에 펼쳐진 광경은 비현실을 넘어서 영화 속 장면 같았다. 차들이 엉키고 부딪히고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했다. 누구는 차를 버리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때 정준에게 선배로부터 카톡이 왔다. 동영상이었다. 정준의 선배가 찍은 것 같은 영상 안에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의료원 정문 쪽으로 오면서 발포한 상황이 찍혀 있었다. 의료원 앞으로 쌓인 컨테이너 박스로 달려가는 어떤 남자가 총을 맞고 쓰러졌다. 그 다음 동영상은 의료원 노상 주차장에 놓인 수십 개의 컨테이너와 거기에 줄지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가 컨테이너를 빠져나와 달려갔다. 흰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정주는 동영상을 보다가 눈살을 찌푸렸다. 갑자기 어제 먹은 술과 함께 위액이 역류했다. 당장이라도 토할 것 같았다. 선배는 어떤 말도 없이 동영상만 보냈다. 정주는 일단 멈춰있는 모든 차들을 털어 쓸만한 걸 가방에 넣고 동물실험동 지하 기계실로 숨었다. 정준과 정준의 선배는 오늘 화성연구소 동물실 전체 소독을 위해 온 것이었다. 동물실험실의 소독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동물실험실의 환풍구 구조였다. 낙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풍구의 구조와 위치를 자기 집처럼 훤히 알고 있어야 했다. 음압실험실에 들어온 중년의 여인은 주사기로 작은 앰플에 들어있는 액체를 담았다. 정준의 예상은 맞아떨어지는 듯했다. 저게 만약 백신이라면 정준은 그녀가 나간 틈을 타 환풍구를 조용히 열었다. 하필은 소리가 안 나는 가장 잘 굴러가는 카트를 고르는데 시간을 너무 허비했다. 그래도 약을 골라 담는 것보다는 카트를 고르는 게 시간이 덜 걸려. 하필은 보이는 대로 약과 수액을 쓸어 담았다. 한 발로 카트를 밀며 두 손으로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였다. 눈이 뜨거워지고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다음은 뭐지? 물은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문제는 식량이다. 의료원 식당에 공급되는 식재료 창고는 의료원 맨 뒤쪽과 연결된 별관에 있다. 그곳에 있는 음식들은 전원이 끊기면 금방 부패할 것이다. 개별 발전기를 쓰는 실험연구동의 냉장고로 옮겨야 한다. 하필은 건강한 체격이었지만 그 많은 것을 옮기기엔 몸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었다. 그때 하필의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하필은 입만 가려지는 방독 마스크를 쓰며 뒤를 돌아봤다. 편의점 방독면, 저격수 방독면 둘, 그리고 저 멀리 다리를 절며 걸어오는 흰 가운의 남자. 아, 저놈은 하필에게 하필 김씨라는 별명을 붙여준 한국 최고의 나쁜 놈. 암병리학 연구실의 선임 연구원 주성훈 박사였다. 그리고 예상대로 주성훈은
현재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하필에 선빵을 날렸다. 아씨, 또 하필 김씨야. 야, 너 뭔 자격으로 약을 네 맘대로 담고 그래? 너 잘리고 싶어? 하필은 담배가 피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방독 마스크를 벗고 주성훈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하필은 입안에 바이러스 가득한 뜨거운 공기를 모았다.